우리 어제 진도 나갔던 거 먼저 채점해 볼게요. 자, 212쪽부터 채점해 볼게요. 1번은 6, 2번은 8, 3번은 5, 1번은 4, 2번은 3, 3번은 2, 3번에 1번은 마이너스 1, 2번은 7, 3번은 3, 4번에 2, 4번에 1번은 마이너스 15, 2번은 마이너스 13, 3번은 마이너스 1, 4번은 2. 213쪽 1-1번은 17, 1-2번에 9, 1-3번에 8, 2-1번에 4, 2-2번에 마이너스 1, 2-3번에 3, 3-1번에 1번은 h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2번은 h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3-2번에 1, 3-3번에 fx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2, 4-1번에 8, 4-2번에 256, 4-3번에 5. 넘어가서 221쪽 1번에 리을, 2번에 기억 디귿, 3번에 1번은 6, 2번은 2, 3번은 4, 4번에 3, 4번에 1번은 y는 4분의 1x 마이너스 4분의 5, 2번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 3번은 y는 3x 더하기 3, 단 x는 0 이상. 뒤에 x는 0 이상 안 썼으면 틀린 거예요. 222쪽에 1-1번에 5, 1-2번에 마이너스 3, 1-3번에 10, 2-1번에 2, 2-2번에 18, 3-1번에 a는 3분의 1, b는 3분의 5, 3-2번에 h 인버스 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3, 3-3번에 4분의 1, 4-1번에 14, 4-2번에 8, 5-1번에 1번은 a 더하기 d, 2번은 b, 5-2번에 13, 227쪽 6-1번에 a는 마이너스 2, 6-2번에 3루트 2. 마지막 230쪽 넘어가서 1번에 기억 디귿, 2번에 3, 3번에 5, 4번에 8, 5번에 5, 6번에 4, 7번에 2, 8번에 3. 자, 한번 합성함수부터 같이 먼저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213쪽에 질문 있을까요? (213쪽에) 질문 있나요? 없고요. 214쪽, 215쪽 몇 번이요? 3-3번이요? 자, 215쪽에 3-3번 같이 볼게요. 세 함수 fgh에 대하여 h.gx는 지금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고 h.g.fx는
x-5래요. 여기서 fx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조건 중에서요. hgf를 모두 합성한 얘는요. 결합 법칙을 이용을 해서 h.g.f라고 바꿔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라는 식을 h.g 이미 여기 합성된 애에 대입을 하는 거야. 그게 이미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 식은 h.g.fx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x자리를 fx로 바꿔서 마이너스 3fx 더하기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지금 x-5와 같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3fx는 x-u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2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합 법칙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위에 거요. 자, 3-2번 볼게요. fx는 2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gx는 3x 플러스 2래요. 이때 h.g는 f를 만족시킨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h의 어떤 자리에 gx식 3x 플러스 2를 합성시켰더니 최종적으로는 fx 2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h5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 hx식을 안 구해도 돼. 얘가 5로 나오는 x만 찾으면 돼요. x가 몇일 때 5가 되죠? 1일 때 5가 되죠. 그럼 결국에 h5는 x에 여기에 1을 대입해서 2-1 해서 1이다. 이렇게 구해도 되는 겁니다. 꼭 hx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hx를 구하세요 라는 게 아니면 어제 선생님이 말했죠? 역함수나 합성함수는 구하세요. 그 합성함수를 구하세요. 역함수를 구하세요 하면 식을 열심히 구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최대한 함수값을 구하는 걸 응용을 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216쪽 질문 있을까요? 4-3번이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어요. 지금 f50에 2 더하기 f100에 3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이거 규칙 찾기 한다고 했죠. 처음에 자 f2부터 구해볼게요. f2는 1 나왔어요. 그러면 f2의 2는 그 앞에 넣은 거 바로 f1 구해야 한다 했죠. f1은 3 나왔어요. 그러면 f3의 2는 f3 구하는 거랑 같겠네요. 얘는 몇 나와요? 2 나와요. 그러면 f4의 2는 다시 f2와 같아져 버리죠. 그러면 이 2를 넣은 값은 계속 1, 3, 2, 1, 3, 2, 이 순서가 3개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번째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1, 3, 2를 반복을 했을 때 50번째는 누구와 같아져요? 몇 번째와 같아요?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몇이에요? 그 말은 두 번째랑 같겠죠. 같은 방식으로 3도 해볼게요. 처음에 F3은 2예요. 그러면 F2의 3은 F2 구하라는 거죠. 몇 나와요? 1. 그러면 F3의 3은 F1 구하라는 거니까 3. 이러면 F4번째는 다시
F3 구하라고 해보니까 첫 번째로 돌아가죠.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3개. 대신에 얘는 2, 1, 3 순서로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100번째는 몇 번째 거랑 같겠어요? 그렇지. 나머지가 1이니까 첫 번째 2라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규칙 찾기라고 했습니다, 얘들아. 자, 그러면 넘어가서 222쪽에 질문이 있을까요? 1-3번이요? 222쪽에 1-3번 볼게요. fx는 4x-5, gx는 3x 더하기 1일 때 f 닷 g 인버스 k는 7이래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f g 인버스 k가 7로 나왔대요. 근데 문제는 아직 g의 역함수가 뭔지도 모르고 k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입이 쉽게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거꾸로 풀 건데, 처음에 생각해보세요. f를 마지막에 계산했을 때 7이 나와야 돼. 그럼 f는요, 몇을 넣었을 때가 7이 나오죠? 3을 넣었을 때가 7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얘가 최종적인 값이 7로 나오려면 이 안에 있는 값이 3으로 나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G 인버스 K가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역함수 나오면 어떻게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G 3이 K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만 대입해서 따라서 K는 10이라고 구해주는 거죠. 답을 먼저 알고 있을 때는 거꾸로 풀어가면 돼요. 밖에 것부터. 알겠죠? 또 질문 있을까요? 없고요. 다음 2-1번, 2번 중에 질문 있나요? 2-2번이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지금 절대값 3x-1 플러스 kx-6인데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래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무슨 말과 같다? 1대1 대응해야 한다. 그러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게만 내려와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이 절대값을 한번 풀어볼게요. x의 범위에 따라 그럼 식이 달라진다는 거야. x가 3분의 1 이상일 때는 절대값 어떻게 풀려요? 그대로 풀려요. 그럼 얘는 k 플러스 3x 마이너스 7이고요. x가 3분의 1 미만일 때는 오히려 절대값의 부호 반대로 나오겠죠. k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를 해야 돼. 그 말은 k 플러스 3이 양수면 k 마이너스 3도 양수고요. k 플러스 3이 음수면 k 마이너스 3도 음수라고요. 즉, 두 개의 부호가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호가 같으면 돼요. 값이 같진 않아도 돼요. 그 말은 두 개의 부호가 같다는 건 무슨 말과 같냐면 두 개를 곱했을 땐 양수로 나와야 한다라는 걸 의미를 한 거예요. 해서 2차 분수식 푸니까 k의 범위는 아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아예 3보다 크거나 라고 되는 겁니다. 넘어가면 될까요? 224쪽의 질문. 3-3번 볼게요. 자, f 2x 더하기 1이 4x 더하기 1이래요. 그때 그럼 역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나오면 먼저 fx를 먼저 구해야 돼요. 얘를 fx를 구하는 방법은 2x 더하기 1을 통째로 t로 치환을 해서 실질적인 x는
2분의 t-1이라고 보고 그걸 대입을 해서 ft는 4 곱하기 2분의 t-1 플러스 1이다 라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계산을 해보면 2t-1 나오니까 결국 ft가 2t-1이라는 건 fx는 2x-1이다 라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먼저 fx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역함수 구할게요. 우리는 얘를 y는 2x-1이라고 두면 먼저 y는 x에 증식시켜요. x는 2y-1 그리고 y는 꼴로 정리하니까 답은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1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f 인버스 x 역함수식이 되는 거겠네요. 따라서 a도 2분의 1, b도 2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거죠. 다음 225쪽에 질문 있을까요? 없고요. 226쪽 몇 번이요? 5-2번이요? 자, 먼저 옆 칸을 조금 채워볼게요, 얘들아. Y축에서 가장 아래쪽은 몇과 같아야 돼요? 값이? 몇이에요? Y축에서 지금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건? 5. 그렇지. 그 위에 건? 8. 그렇지. 그럼 5, 8을 채웠어요. 그럼 우리 함수값 써볼게요. F3은 뭐예요? 그래프 따라가 보면 F3이 5예요. 또 F5는 뭐 나와요? 8 나와요. 마지막 F8은 몇 나와요? 자, 우리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 바로 역함수 동시에 써놓고 보자 했죠? 얘는 F 인버스 5가 3 F 인버스 8이 5 F 인버스 10이 8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럼 이렇게 봤을 때 F 닷 F5 더하기 F 닷 F 인버스 8 구하세요 라고 해요. 얘는 F5 하라는 거고요. 얘는 역함수 씌워서 F 인버스 8 구하라는 소리였어요. 처음에 F5는 8이에요. 그럼 얘는 F8 구하면 되고요. F8은 10입니다. 두 번째, F 인버스 8 어디냐? 여기 있네. 5예요. 우리는 그 다음 F 인버스 5 구하는 거예요. 여기 있네. 플러스 3 해서 13. 써놓고 보면서 찾아야 덜 헷갈려요. 안 써놓고 그냥 머리로만 막 계산하려고 하면 숫자가 너무 혼돈스럽습니다. 다음 227쪽 질문 있을까요? 6-2번이요. 자, 함수 fx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P라고 한대요. 그럼 우린 교점을 구할 건데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어디에 생긴다 했어요? y는 x 위에서 생긴다고 했어요. 즉, 우리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렸을 때 얘가 y는 x와 만나는 점을 찾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가 0이니까 x는 0 또는 3 나오는데 단 조건이 있었잖아. x가 1 이상이어야 한다고 했단 말이야. 이미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0은 안 되고 x가 3일 때 그 말은 P의 좌표는 3,3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두 개 더해서 루트 씌운 거 있죠? 해서 OP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230쪽 질문.
7번이요. 자, f와 f 인버스가 같은 걸 만족시키는 함수는 이래요. 이건 직접 다 해보셔야 되는데요. 역함수 구해보셔야 돼요. 역함수 구하셔야 돼요. 다 y는 x 더하기 3,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y는 2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두고 역함수 구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게 나오는 거 찾으면 됩니다. 이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조금 쉽게 찾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우리 역함수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무슨 대칭이라 했죠? 원래 함수를 어떤 대칭 시켜요? y는 x 대칭 시키죠. 그러면 원래 함수를 그려놓고 y는 x 대칭 시켰을 때 겹쳐지는 애를 찾으면 돼요. 그냥 그렇게 찾아도 돼요. 그래프 그려놓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2인 애는 y는 x 대칭 시키면 오히려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 3번이나 5번이나 이런 애들은 아닐 거 아니야. 기울기가 적어도 1이 아닌 애들은. 그죠? 뭐 1번이나 2번 둘 중에 그래프 그려서 겹쳐지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찾아도 됩니다. 또 다른 거 질문 있을까요? 8번이요. 자, 8번 같이 볼게요. 지금 fx와 gx가 나타나져 있는데요. f 인버스 닷 g 닷 f 인버스의 인버스 닷 f a가 마이너스 1이 되게 만들어라 라고 해요. 자, 먼저 얘부터 풀어줄게요. 어떻게 풀려요? 얘는 역함수 씌우면서 순서도 바꿔야겠죠? 그래서 f 닷 g 인버스라고 나와요. 그거를 f 인버스도 하고 앞에 f도 하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f 인버스와 f 역함수와 원래함수 합성하면 항등함수 되죠. 그럼 여긴 연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결국에 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문제에서 하라는 거는 g 인버스 fa가 1로 나와야 한대요. 그러면 우리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G1이 FA와 같게 나와야겠죠? 안에 거. G의 1은 FA와 같게 나올 거 아니에요? G1이 몇 나와요? 문제에서? 계산하면? 그러면 FA가 3 되게 하는 A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나요? 또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그러면 좀 이따 함수 나머지 이제 오답은 개인 오답 고쳐 볼 거고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프린트 하나씩 받을게요. 이 프린트는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내일까지 다 나갈 거 한 번에 다 준 거거든요, 선생님이. 여기 받으세요. 성은이 뒤로 넘기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 프린트까지가 마무리되면 우리가 모든 게 끝납니다. 자, 우리 오늘은 유리식과 이제 유리함수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유리수라는 걸 배웠었어요, 얘들아.
유리수는 어떤 걸 유리수라고 불러요? 유리수의 정의가 뭐예요? 유리수는 분수꼴 n분의 n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러요. 단 여기에는 제한이 걸려있죠. m과 n은 단 서로소이면서 분모에 들어가는 m은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게 유리수예요. 그러면 오늘 배울 유리식은 뭐냐? 유리수 모양으로 나타내는 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아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 fx분의 gx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우리는 바로 유리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럼 이 유리식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항식이고요. 다른 하나가 분수식이에요. 자, 다항식은요, fx분의 gx를 해놨을 때 분모가 다 약분이 돼서 분모에 미지수 x가 없는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ax n제곱 더하기 bx n-1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즉 x가 항상 분자 자리에만 있는 거를 다항식이라고 부르고요. 분수식은 뭐냐면은 분모에 미지수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고도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형태를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공수 1에서는 우리가 이 다항식을 연산을 하는 걸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이 다항식은 더 이상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연산을 하는 건 배우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바로 이 분수식을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분수식은 어떻게 연산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그냥 통분을 해서 다 더하는 거예요. 그냥 덧셈 뺄셈 하세요 라고 하면 통분을 하고서 더하고, 곱셈 나눗셈 하세요 하면은 우리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나눗셈이면 역수로 만들어서 또 약분할 건 약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숫자랑 똑같아요, 식에서도. 근데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만 계산만 할 거면 우리가 유리식이란 걸 배울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좀 다른 모양들의 식들을 배울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결합형이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결합형, 분리형부터 가자. 분리형부터 볼게요. 자, 이 분리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덧셈 뺄셈을 했을 때 분수의 모양을 조금 대분수꼴로 분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럼 도대체 언제 분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생기냐라고 한다면, 이거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오히려 크거나 같은 경우, 얘는 우리가 그냥 그 숫자 자체에서, 그 식 자체에서 통분을 해서 해버리면 분자의 차수가 너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커져요. 근데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fx분의 gx의 형태에서 얘를 gx 나누기 fx라고 보면 몫이 ax라고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bx라고 나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모양을 찾아서, 몫과 나머지를 찾아서, 즉 fx분의 gx를 몫 더하기 fx분의 bx라고 만들면 이제 나머지기 때문에 당연히 fx보다 차수가 작을 거야. 그래서 먼저 차수를 작아지게 해주고 나서 뭔가에 덧셈 뺄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연산이 언제 쓰이는지들을 한번 몇 개를 볼 건데요. 자,
그걸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한번 그러면 연산해 볼게요. 234쪽부터 계산 한번 해볼게요. 개념 확인하기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유리식을 통분하시오 라고 했어요. x-2분의 1과 x제곱 마이너스 2x 분의 2예요. 자, 우리 통분의 원칙은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미 x-2라는 인수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까지 굳이 변형할 필요 없어? 없어? 없어. 우리가 통분을 할 때는 서로의 분모에게 서로가 없는 걸 곱해서 채워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앞에 있는 식에만 x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분의 x와 x제곱 마이너스 2x 분의 2라고 통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1 분의 3이랑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 분의 1이에요. 자, 각각 분모를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얘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 돼요. 그러면 서로가 이미 가지고 있는 x 마이너스 1은 상관이 없지만 없는 것들은 곱해서 채워줘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 거는 누굴 곱해줘야 돼? x 플러스 3을 분모 분자에 곱해야 돼요. 그래서 통분하면 앞에 식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3 곱하기 x 더하기 3. 뒤에 거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에다가 얘한테만 있는 x 플러스 1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면 되겠죠.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돼요. 얘들아, 통분하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알겠나요? 다음 개념 확인하기 2번 볼게요. 그러면 자, 다음 유리식을 약분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약분한다는 건 인수분해해서 공통인수들을 나눠주면 되겠죠. 분모는 여기는 분자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되니까 x 플러스 1이 나눠지네요. 따라서 답은 x 마이너스 1.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4 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에요. 얘는 분모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분자 인수분해 해보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따라서 x 플러스 2만 나눠주고 남는 건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4라고 나온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개념 확인하기 3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통분을 한다는 건, 통분을 하는 이유는 분수끼리 뭔가 덧셈을 하거나 뺄셈을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죠? 분수식에서도 똑같아요. 분수식끼리 뭔가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선 통분을 해서 덧셈 뺄셈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얘 간단히 하시오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x-1 곱하기 x 플러스 2 서로에게 없는 분모 곱해주면서 앞에 건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2 곱해야겠죠. 뒤에 건 2 곱하기 x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그걸 계산해주면 돼요. 분의 3x 더하기 4라고. x 마이너스 1아니에요?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알겠나요? 자,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거 봤어요. 이거 간단히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양변에다가 똑같이 여기다가 분모 그냥 x-를 x 플러스 1을 곱해서 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x 플러스 2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요.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얘들아. 뭐냐면은 분수를 없앨 수 있는 건 방정식일 때예요. 그러니까 는 0이 있을 때. 여기는 는 0이 아니라 얘를 덧셈을 하라는데 내 맘대로 분수 없애버리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양변의 분모를 곱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통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2번 x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1. 자, 이것도 통분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앞에 건 분모 분자에 x 마이너스 1을 곱해준 거고요. 뒤에는 x를 곱해서 그걸 뺀대요. 따라서 마이너스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3x 마이너스 6분의 2x 곱하기 4분의 x 마이너스 2예요. 자, 얘는요 3x 마이너스 6이 3 곱하기 x 마이너스 2라서 약분이 돼요. 남는 게 3으로. 여기도 2가 남고 분자는 약분 되겠죠? 따라서 연산을 해주면 6분의 x라고 나오는 겁니다. 4번은 x분의 1 나누기 5x분의 x 플러스 1이래요. 자, 우리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꿔주면서 역수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면 x는 약분이 돼요. 따라서 계산한 값은 x 더하기 1분의 5라고 나오겠네요. 다음 개념 확인하기 4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3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래요. 통분해서 하나의 식으로 합치라는 거겠죠. 그럼 x 더하기 1분의 얘는 3 곱하기 x 더하기 1이 되면 돼요. 분모에 x 더하기 1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플러스 2 해서 x 더하기 1분의 3x 더하기 5. 2번은 2x 마이너스 1분의 3x 플러스 1이에요. 얘에서 마이너스 1을 하면 1은 2x 마이너스 1분의 2x 마이너스 1이라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2x 마이너스 1분의 3x 플러스 1에서 2x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2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념 확인하기 5번에 1번 볼게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했던 이 분리형 문제예요. 자, 여기서 같이 볼게요. 지금 1번을 보면요. x-1분의 3x-2 마이너스 x 더하기 1분의 3x 플러스 4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요, 이 상태에서 그냥 통분을 해버리면 뭐가 생기냐면, 자, 분모는 x-1 곱하기 x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분자는 여기에다가는 x 플러스 1을 곱해야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분자를 전개를 해서 계산을 해야겠죠.
그럼 오히려 차수가 2차식으로 늘어나면서 오히려 계산할 게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차수를 더 높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자, 옆으로 와서 다시 볼게요. 지금 x-1분의 3x-2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x 플러스 4라고 있는 것에서 자, 얘를요 3x 마이너스 2 나누기 x 마이너스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몫이 뭐로 나오냐면 3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1이라고 나와요. 이거 좀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얘들아. 분모를요 이용을 해서 분자도 그러면 3 곱하기 x-1이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는 상수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3에서 뭘 해야 마이너스 2로 바뀌어요?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한번 약분하고 이렇게 써줘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꼭 나눗셈 안 하고. 단 그거는 차수가 1차일 때만. 2차식 이상일 땐 그거 안 돼요.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3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우리는 이 두 개를 뺄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어차피 3은 지워져요. 계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남는 게 누구야? x-1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만 하면 되잖아. 이건 통분하기 쉽죠? x-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서 x-1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답은 x-1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2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분수 있죠? 예. 이걸 실컷 전개해가지고 다 계산해보면 어차피 2차, 1차 다 사라지고 상수밖에 안 남는다고. 이해 가죠? 근데 선생님 그래도 전 이게 더 쉬워 보이는데요? 라고 할 수 있어. 그치? 왜냐면 이거는 2차식이니까요. 전개해봐야 2차니까 나 2차 정도는 솔직히 우리 전개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3차 전개식, 4차 전개식이면 하겠어요? 힘들죠? 공식이 없잖아. 그래서 분리형으로 최대한 차수를 낮춰놓고 차수를 더 이상 높이지 않으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게 되는 유형.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형인데요. 부분분수라고 하는 걸 배울 거예요. 자, 부분분수는 어떤 걸 부분분수라고 부르냐면요, 얘들아. 분모가 뭔가 인수분해가 돼서 A, B분의 C꼴로 나타낼 수 있는 식을 우리는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분모가 인수분해가 돼서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얘를 쪼개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쪼개냐? 뒤에서 앞에 걸 빼요. B-A분의 원래 분자는 여기다 써줘요. C 이렇게. 그리고 이 식 전체에다가 곱해줄 거야.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이게 해주는 게 우리는 부분분수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식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분의 3이라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자, 얘는 분모가 인수분해가 돼요. x-4 x-1분의 3이라고. 그러면 x-1에서 x-4를 빼는 거야. 얘에서 얘를 빼면 뭐예요? 3이죠. 그러면 3분의 분자 원래 3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x-4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3분의 3은 약분돼서 1이니까 이 식은 사실상 최대한 차수를 낮춰서 써보면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덧셈 뺄셈을 하는 게 편하지. 여기 차수 2차인 거에서 통분해버리면 차수가 너무 높아지잖아. 그걸 말한 겁니다. 그럼 얘가 식에서는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한번 볼 텐데요. 개념 확인하기 5번과 6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5번에 2번이랑 3번. 자, 2번을 보면은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2 x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통분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얘를 부분분수로 없앨 거예요. 뒤에서 앞에 걸 빼요.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1을 빼면 뭐예요? 1이죠. 그럼 1분의 1이니까 앞에 곱해지는 거 없고 얘는 x 더하기 1분의 1 빼기 x 더하기 2분의 1인 거야. 뒤에는 여기서 빼면 여기서 지나가기 1이죠. 그럼 얘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x 더하기 3분의 1 나와요. 이거 뭐 돼요? 얘 그냥 지워져요. 그러니까 x 더하기 2분의 1은 의미가 없는 애였던 거야. 우리가 계산할 거는 결국엔 하나만 하면 되죠.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만 통분을 해서 답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3분의 여기선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을 빼는 거겠죠? 따라서 답은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3분의 2라고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3번도 같이 볼게요. 또 여기도 지금 보니까 분모가 어떤 두 개의 식으로 곱해져 있죠. 그러면 자 먼저 뒤에서 앞에 걸 빼요. 여기 x-1에서 x 빼면 마이너스 1 남아요.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 해주고 x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도 뒤에서 앞에 걸 빼요. 그러면 x 플러스 1에서 x-1 빼니까 2 남죠, 여기는. 그러면 2분의 2 하니까 얘는 앞에 곱해질 건 따로 없고 똑같이 x-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거 계산해주면, 괄호 풀어주면 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x-1분의 1 마이너스 x-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돼요. x-1분의 1이 가운데서 사라지고 우리가 계산할 건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만 남은 겁니다. 통분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x. 따라서 계산한 건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간단히 하면.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죠, 얘들아. 간단히 하라는 거는 더 이상 어떠한 연산도 되지 않을 때까지, 제일 최종적으로 약분이 되지 않을 때까지 그 단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볼 내용은 번분수라는 게 있어요.
번분수라는 거는 분수가 번복된다는 거야. 분수 안에 또 분수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A분의 B 분의 C분의 D예요. 자, 이거는 계산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C분의 D에서 A분의 B를 나누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C분의 D 곱하기 B분의 A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BC분의 AD라고 나올 텐데, 이걸 그럼 빠르게 보는 방법은 이렇게 보면 돼요. 안에 있는 것끼리 먼저 곱해서 분모에 써주세요. 밖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분자에 써주면 돼요. 이렇게 바로 보셔도 돼요. 굳이 이 계산을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게 어떻게 쓰이냐? 개념 확인하기 4번 봅시다. 자, 1-x분의 1분의 x예요. 먼저 우리 분모부터 계산해야 돼요. 분모 통분해서 볼게요. 어떻게 돼요? 1-x분의, 여기는 1이니까 또 1-x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분의 x예요. 지금 분모 부분 계산을 해주면 뭐가 나와요? 1-x분의 마이너스 x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이걸 번부수할 건데 x만 있다는 건, 이건 사실 1분의 x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 분모가 1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안에 것끼리 먼저 곱해서 마이너스 x분의 바깥 것끼리 곱해요. x 곱하기 1-x. 여기선 x가 약분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x니까 사실상 x-1이다 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게 번분수. 알겠나요? 오늘은 조금 이러한 연산을 많이 연습을 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또 뒤에 넘어가서 필수예제 풀어보면서 한 번 더 사칙 연산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번.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x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y예요. 자, 이거는요, 얘 앞에만 마이너스만 꺼내면 자동으로 통분이 되는 모양이죠. 마이너스 앞으로 꺼내주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y라고 해주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y제곱분의 x 마이너스 y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간단히 하라고 했을 때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잖아, 합차. 그걸 감안하고 봤을 때 x 마이너스 y가 약분이 돼요. 그래서 남는 건 x 플러스 y분의 1이라고 계산이 됩니다. 2번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4예요. 자, 이거는요, 분모들 인수분해를 해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4예요. 통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는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공통 인수고요. 서로에게 없는 건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얘는 분모 분자에 x 마이너스 2를 곱해준다라고 봐야 되고요. 얘는 분모 분자에 x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전개해보면 분모는 전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통분을 해놓은 거니까
분자만 빼일셈하기 위해서 전개해서 계산하면은 x제곱은 사라질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거 보세요. 분자가 마이너스 2x 플러스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죠? 선생님 말했어요. 간단히 하세요 라고 했을 때는 계산해서 끝내면 안 된다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수준까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이 약분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 답을 쓸 때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줘야 한다라는 거죠. 다음 3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분의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예요. 자, 얘는 먼저 인수분해 각각 분모분자 해줄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분의 x 플러스 1. 뒤에 건 x 곱하기 x 더하기 1 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 그러면 먼저 x 플러스 1 하나씩 약분돼요. x 마이너스 4도 약분돼요. 그러면 남는 건 x 곱하기 x 더하기 2 분의 x 마이너스 1. 4번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분의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나누기 x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3이래요. 먼저 분모분자 인수분해 해주면 2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분의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나오고요. 얘는 나누기니까 곱하기로 바꾸면서 x 더하기 3분의 x 마이너스 3이라 해야겠네요. x 마이너스 3 하나씩 약분돼요. x 플러스 3도 하나 약분돼요. 그러면 남는 건 2x 더하기 1분의 x 플러스 3이다 라고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다음 필수 예제 2번 볼게요. 자, 다음 식의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x-3분의 a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b가 연산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분의 5x 마이너스 5라고 나와는데요. 우리 항등식 만들 거예요. 먼저 좌변을 통분해서 식을 하나로 간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x-3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a 곱하기 x 플러스 2 더하기 b 곱하기 x-3이라고 나올 거야. 얘가 얘랑 같은 식이래요. 그럼 사실상 분자만 같은 식이 되면 되겠죠? 우리 분자 전개해보면 a 더하기 bx 더하기 2a-3b인데 그게 5x-5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5여야 되고요. 2a-3b도 마이너스 5라고 나와야 해요. 그럼 우리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b는 2, a가 아니다, 잠깐만요. 두 개를 2 곱하고 빼니까
B는 3. A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다음 필수에 이제 3번 볼게요. 1번 보면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이 세 개를 한 번에 통분을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얘들아. 지금 없는 인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분분수를 먼저 쪼개고 연산할 거예요. 자, 하나씩 같이 볼게요. 먼저 앞에 거, 제일 첫 번째 건 뒤에서 앞에를 빼요. 그럼 1이에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쓸 거 없고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것도 자, x 플러스 2에서 x 플러스 1을 빼요. 뒤에서 앞에 거 빼면 1이죠? 1분의 1이니까 앞에 곱해지는 건 따로 없고 x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마지막 것도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2를 빼면 1이니까 1분의 1 해서 앞에 곱해지는 거 없고 x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었어요, 얘네들은. 그 다음도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또 계산할 게 없었어요. 그럼 남는 건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만 통분해서 해주면 되는 거죠. 이 세 개를 한 번에 통분하려면은 분모에다가 다 인수를 두세 개씩 곱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서 통분을 쉽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계산하면은 답은 x 곱하기 x 플러스 3분의 3이다 라고 나오겠네요. 자, 2번도 같이 볼게요. 얘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해서 마지막에 9 곱하기 10분의 1이래요. 이것도 다 우리 부분분수로 바꿔주면 돼요. 먼저 2 빼기 1분의 1 하니까 앞에 쓸 거 없고 1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는 3 빼기 2분의 1 하니까 역시나 1분의 1이라서 필요 없고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럼 그 다음 건 뭐겠어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마지막에는 9분의 1 빼기 10분의 1로 나오겠네요. 이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그럼 그 다음도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지워져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 앞에가 8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이겠죠? 그러면 9분의 1까지 지워졌을 거 아니야. 즉 남는 건 1 마이너스 10분의 1 해서 답은 10분의 9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다음 필수 예제 4번 볼게요. 자, 1번 보면은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에요. 자, 여기도 보면요, 얘들아. 지금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죠? 그런데 그럼 이 상태에서 통분하면 우리 각각의 서로를 분모로 곱해주면서 3차식을 계산해야 돼, 분자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분리를 시킬 겁니다. 자, 먼저 앞에 건 어떻게 되냐면요. x-1을 이용해 보면 얘는 x 곱하기 x-1 플러스 1로 나오고요. 뒤에 것도 x 곱하기 x 플러스 2 플러스 1로 나와요. 그럼 이거는 각각 두 번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분의 2 하면 x만 남고요. 더하기 x 마이너스 1분의 1이에요. 뒤에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면 x 플러스 2 약분되니까 x 더하기 남는 건 x 플러스 2분의 1이에요. 근데 여기서 x는 계산을 안 해도 되는 애가 돼버렸죠. 그럼 뭐야? 남는 계산은 x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 훨씬 내가 통분해서 할 식이 간단해져 버리죠?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막 통분을 하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효율적인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x-1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분모 x 플러스 2 곱해주고 여기 x-1 곱해서 두 개를 빼니까 3이라고 답이 나오겠네요. 됐나요? 다음 2번 볼게요. 1 마이너스 x 플러스 y분의 x 마이너스 y 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y 분의 x 플러스 y예요. 자,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어요. 번분수 계산해야 돼요. 먼저 각각 분모 분자를 각각 통분해서 먼저 연산을 해줄게요. 얘는 x 플러스 y 분의 x 플러스 y에서 x 마이너스 y를 뺏는 모양이 나올 거고요. 분자는 x 마이너스 y 분의 1은 역시나 x 마이너스 y 더하기 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러면 분모 분자 계산해주면 x 플러스 y분의 얘는 2y 분자는 x 마이너스 y분의 2x예요.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쓰라 했죠? 안에 꺾기를 곱해서 먼저 분모에 써주자 했죠. 2y 곱하기 x 마이너스 y 바깥 꺾기를 곱해서 분자에 써주자고 했어요. 2x 곱하기 x 플러스 y 그럼 여기서는 2만 약분이 돼서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돼? y 곱하기 x 마이너스 y 분의 x 곱하기 x 플러스 y 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필수예제 5번 볼게요. 영이 아닌 세실수 x, y, z에 대하여 다음 식의 값을 말하시오라고 했어요. 1번을 보면 x 대 y 대 z는 1대 2 대 3이라고 해요. 그때 2x 더하기 y 마이너스 z 분의 3x 더하기 2y 마이너스 z를 구하시는데 자 x 대 y 대 z가 1대 2 대 3이라는 건 쟤네가 1, 2, 3은 아니에요. 하지만 숫자의 비율을 봤을 때 x를 k라고 두면 y는 2k, z를 3k라고 두고 한 문자에 대한 식으로 바꿨을 수가 있겠죠. 우린 얘네들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x에 k 대입하니까 2k, y에 2k, z에 3k 대입해주고요. 분자도 마찬가지로 3k 더하기 4k 마이너스 3k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산해주면 분모는 k,
분자는 4K. 따라서 답은 4.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2번 3분의 x 더하기 y는 7분의 y 더하기 z와 같고 8분의 z 플러스 x가 모두 같을 때 문제에서 x 마이너스 y분의 z 마이너스 x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 문자에서 정리할 건데요. 일단 여기는 x, y, z 자체의 비율은 몰라요. 그래서 걔네들을 먼저 k라고 두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모든 값이 일단 k라고 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통해서 x 더하기 y가 3k인 거고 y 더하기 z는 7k, z 플러스 x는 8k라고 둘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개에 대해서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해봐봐, 그냥.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z 더하기 x가 돼서 2x 더하기 2y 더하기 2z가 다 더하니까 18k라고 나와요. 그 말은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9k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잘 봐. x, y, z 합해서는 9k인데 x, y 둘만 더한 건 3k래요. 그러면 나머지 자동으로 z는 몇 k를 채워야 돼? 얘는 6k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럼 이제 z가 6k라는 걸 알았어. y 더하기 z가 7k가 나오면 y는 k. 그럼 마지막 3개 더해서 9k 나오려면 x가 마지막으로는 몇 나와야 돼요? 2k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x, y, z를 역시나 한 문자에서 정리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입을 해줍니다. x에는 2k, y에는 k, z에는 6k라고. 따라서 k분의 4k 나오니까 답은 4라고 써주는 거죠. 비례식이 나왔을 때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고 보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유리식을 연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잠깐 그러면 5분 쉬었다가 지금 한 3시 반부터 뒤에 유리 함수를 오늘 다는 나가지는 못하고 조금은 나가야 되거든요. 개념 설명만. 숙제는 여기까지야, 얘들아. 숙제는 242쪽까지예요. 뒤에 유리 함수를 선생님이 내일 개념 설명을 다 나가려고 하면 시간 안에 못 끝내서 먼저 오늘 유리 함수 개념 설명을 조금 나가려고 하거든요. 알겠죠? 대신에 숙제는 어차피 오늘 개념 설명이 다 못 끝나기 때문에 문제는 따로 풀 건 없어서 유리함수 파트는 내일 유리함수 파트 숙제가 나갈 거예요. 자, 다들 한번 우리 유리함수 개념에 대한 것만 오늘 가볍게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내일 좀 더 본격적으로 유리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유리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유리식을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유리식이 fx분의 gx라고 표현을 했죠. 그럼 이거를 y는 fx분의 gx라고 만들어져 있는 게 유리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유리함수도 결국에는 다항함수와 분수함수로 구분이 돼요. 다항함수라는 건 사실 이미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1차 함수, 2차 함수, 뭐 3차 함수, 그러니까 n차 함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건 다항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건 이 다항함수는 아니고요. 분수함수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자, 그럼 이제 이 함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함수에는 정의역이라는 게 있다고 했었어요. 그죠? 자, 분수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유독 봐야 되는 건데 이 유리함수에서는 정의역이 항상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정의역 x는 x바 f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fx가 0이 되게 하는 x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왜? 분모는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만 정의역이 설정이 돼요. 그런데 그러면은 정의역에서 이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없을 수도 있어요. fx가 0이라는 값이 아예 나오지가 않으면 걔는 그냥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는데, 만약에 분모에서 0으로 나오게 하는 x가 있어. 그럼 그 x에서는 값이 빠져 있겠죠. 그래프가 그 위를 통과하겠어? 통과하지 못하겠어? 통과를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특정 x값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에 얘를 우리가 뭐가 존재하냐고 하냐면은 바로 점근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점근선이 바로 언제냐면 fx를 0으로 만드는 x예요. 즉 x는 뭐 1에서 점근선을 가진다. 그러면은 좌표 평면을 그렸을 때 x는 1이라는 이 부분에선 그래프가 통과하지 못하고 그 주변으로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즉 점들이 근처에 있는 선이라고 해서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실제로 저 점근선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한번 유리함수를 통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는 사실 이미 유리함수를요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1학년 1학기 제일 처음 마지막에 좌표 평면과 순서쌍 이거 배우면서 정비례 그래프, 반비례 그래프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 정비례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y는 ax 정확하게 항상 원점을 지나면서 일정하게 값이 커지는 그래프를 우리는 정비례 그래프에서 뭐 정비례 함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반비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긴 한데 반비례는 뭐였냐면요, x가 커지면은 y는 점점 작아지는 식인 거야. 즉 우리는 이걸 뭐 y는 x분의 a 이렇게 해놓고, 다른 말로 말하면 x, y 곱해서 항상 a가 되게 하는 것들을 찾은 거야. 그럼 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그려졌었냐면은 점근선에서 이렇게 그려졌어요. 뭐 a가 양수이면은 1, 3, 4분명 방향으로 그려지고 a가 음수이면은 오히려 2, 4, 4분면 방면으로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유리함수 그래프의 가장 기본형이에요. 자, 그럼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유리함수를 볼 건데요. 먼저 기본형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기본형 그래프는 우리가 y는 x분의 a라고 합니다. 자, y는 x분의 a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x축과 y축이 있을 때 x축과 y축엔 절대로 닿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얘는 사실 x, y 곱해서 a가 나오겠죠. 근데 a가 0이 아닌 이상 x나 y 둘 중에 하나가 0이기만 해도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x축과 y축에는 그래프가 닿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x축과 y축을 바로 점근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점근선이 x축과 y축이에요. 그럼 이거를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축은 x는 0, x축은 y는 0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x축과 y축을 점근선으로 가진다는 건 정의역이 어떻게 된다는 거겠어요? 누굴 안 가지겠어? 정의역에선? 정의역 x는 x바 x가 0이 아닌, 왜? 분모가 0이 아니야 한다 했잖아. 0이 아닌 모든 실수고요. 치역은 동시에 y는
y도 0이 아닌 모든 실수에서 그려져요. 그러면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만약에 a가 양수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1, 3, 4분면 방면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져요. 근데 얘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는 서로 원점 대칭을 이루면서 가야 돼요. 서로가 이렇게. 그래프가 곡선이 그냥 삐뚤빠뚤이 아니라 원점 대칭이어야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서로. 반대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2, 4, 4분면 방면으로 그려져요. 이렇게. 역시나 얘네도 서로가 원점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점들이, 좌표들이. 항상. 이게 기본형 그래프예요. 그래서 A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간에 이 그래프는 항상 원점 대칭을 이룬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럼 이 원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원점은 바로 점근선의 교점을 의미를 합니다. 점근선의 교점이, 점근선이 하나는 x는 0, y는 0이었죠. 그래서 그 두 개의 교점이 바로 원점인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그래프 보면 선생님이 여기 x축의 그래프가 닿아요? 안 닿죠? y축의 그래프가 닿아요? 안 닿죠? 다만 그 선들 근처에만 있잖아. 이런 상황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게 유리함수 그 기본형의 가장 기초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키면 그게 우리는 이제 표준형이라고 불러요. 근데 유리함수에서 그럼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얘들아 바로 이 점근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점근선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점근선을 먼저 그리고 그 선에 닿지 않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는 얘를 그럼 이제 평행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 식이 어떻게 돼요? 우리 평행 이동하는 방법 Y 대신에 Y-Q X 대신에 X-P를 대입해야 한다라고 도형의 이동할 때 배웠죠? 그죠? 그래서 Y는 Q 더하기 X-P 분의 A라고 나오고 이게 바로 표준형 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보고 뭘 찾을 수 있어야 되냐? 먼저 점근선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점근선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평행 이동을 했는데 설마 점근선은 그대로 있고 이 그래프만 옮겨왔겠어? 그건 아니겠죠? 선도 같이 이동을 했겠죠? 그러면 원래 x는 0, y는 0이었던 애가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점근선은 어디게 되냐? 바로 x는 p, y는 q라고 나와요. 그럼 이걸 빠르게 찾는 방법은 분모를 0으로 만든 애와 그 분수 앞에 더해져 있는 숫자가 각각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x는 p, y는 q라고.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방법. 점근선 x는 p, y는 q. 좌표 평면에 맞게 그리세요. 이렇게. 먼저. 그리고 나서 분자에는 이 숫자 있죠? A.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요. 얘가 양수면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 방면인 거야. 그러니까 X축, Y축에서 1, 3, 4분면이 아니라 점근선을 이제 좌표 평면의 축이라고 보고 그 점근선에서 1, 3, 4분면 방면에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반대로 A가 음수일 때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분면, 4,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단, 역시나 점근선에는 닿으면 안 되게.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누가 아니면 돼? 정의역 x는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 치역은 y가 q가 아닌 모든 실수. 왜? q 빼고는 다 있잖아, 그래프가. 그죠? x도 마찬가지야. x는 p 빼고는 그래프가 다 그려지잖아. 어떤 쪽이든 간에. 알겠나요? 자, 그러면은 얘는 무슨 대칭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점으로 따지면? 여기가 원점이에요? 얘는 x는 p, y는 q의 교점이라서 p, q예요. 그래서 이 표준형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점 p, q 대칭입니다. 즉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점근선의 교점이에요. 항상 어떤 대칭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세 가지 정보를 우리는 반드시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점근선이 어디인지, 정의역과 치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얘는 무슨 대칭인 건지, 이걸 그릴 줄 알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볍게 연습해 볼게요. 243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245쪽까지 설명한 거예요. 자, 243쪽에 볼게요. 개념 확인하기 1번. 다음 보기의 함수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다항함수를 먼저 고를게요. 기억, 다항함수 맞나요? 맞죠? 니은, 다항함수인가요? 아니죠.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건 다항함수가 되면 안 돼요. 디귿, 다항함수인가요? 맞죠? 얘는 x가 분자에만 있잖아. 2차 함수. 리을, 다항함수인가요? 아니죠.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다항함수는 기억, 디귿. 그럼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가 바로 니은, 리을. 우리는 이런 걸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분수함수라고 부른다.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식을. 자, 그러면 개념 확인하기 2번 봅시다. 다음 유리함수의 정의역들을 한 번씩 구해볼게요. 1번 y는 x-1분의 2예요.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는 누구예요? 1이죠. 그럼 우리는 1 빼고 다 되는 거야. x 바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2번 y는 3x 더하기 7분의 x 빼기 1이에요. 분모가 언제 0 나와요? 마이너스 3분의 7일 때 0 나와요. 그럼 그것만 빼면 돼. 선생님 분자가 0 되는 건요? 라고 물어보는데 분자가 0이 되는 건 괜찮아요, 얘들아. 분자가 0이 되면 그냥 0이잖아, 그 값은. 근데 분모가 0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7이 아닌 모든 실수. 3번 y는 x제곱분의 1이에요. 자, 얘는 x가 언제 0 나와요? x가 0일 때 0 나오죠? 그럼 0만 빼고 하면 되겠지. x 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4번은 자, 4번 보면요. 분모가요. x제곱 더하기 4예요. x제곱 더하기 4가 0 되는 x 있어요? 실수 중에서? 없죠? 그럼 이거 빠지는 거 없는 거예요, 얘는. 얘는 정의역이 그냥 실수 전체. 모든 실수인 거예요. 빠지는 게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래프들을 그려보는 연습 해볼게요. 개념 확인하기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했어요. y는 x분의 3 그릴 거예요. 이거 그래프 얘들아 너무 막 이쁘게 정성들을 안 그려도 되고요.
점근선이랑 방향만 결정하면 돼. 점근선은 얘는 그냥 x는 0, y는 0이죠. x축, y축이죠. 그리고 나서 양수예요. 1, 3, 4분면 방면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뭐 더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 우리가 컴퓨터가 아니니까. 중요한 요소만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분의 4예요. 그럼 얘는 역시나 점근선은 x축과 y축이에요. 근데 숫자가 음수예요, 양수예요? 얘는 마이너스 4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음수예요. 그러면 2, 4분면과 4, 4분면에 그려진다.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됩니다. 알겠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개념 확인하기 4번 보고 나머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은 내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3의 그래프를 그리고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먼저 그래프부터 그려야 돼요. 우리는 x축과 y축을 먼저 그려놨어요. 점근선이 x는 어디예요? 여기서 점근선은 어떻게 나와요? x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2. y는 뒤에 더해진 거 3. 그러면 좌표 평면이 있으면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아, 여기다 그리면 되겠다. x축을 좀 내릴게요. 그래프를 더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x축과 y축이 있으면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2, y는 3. 직선을 먼저 그려요. 점선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x 계수의 분자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해보세요. 얘는 음수죠, 지금. 그러면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2, 4, 4분면 쪽이 그려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지막 y절편만 표시해주면 돼요. x가 0 넣으면 몇 나와요? 2분의 5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만 2분의 5다. 그냥 이 정도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x는 마이너스 2, y는 3 그려놓고 음수니까 2, 4분면, 4, 4분면 쪽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4, 4분면, 2, 4분면이 절대로 좌표 평면이 진짜 그 2, 4분면, 4, 4분면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봤을 때 먼저 정의역 구해볼게요. 정의역은 누가 아니어야 돼요? x가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죠. 치역은 y가 누가 아니야? 점근선은 3. 3이 아닌 모든 실수. 해서 이렇게 정의역과 치역, 점근선의 방정식까지 우리가 구해보았습니다.